날씨가 매우 무덥더니 이제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날씨에도 오늘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고지를 주면서 다들 걱정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트레스를 들기보다는 오늘 같은 모임을 통하여 선생님들의 내공을 더 쌓게 된다면 향후 여러 선생님들의 환자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일본 내과에서 온오프 라인을 병행해서 꾸준히 교육 모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약 40분의 선생님들이 참가하는 듯 많은 선생님들과 저희 영남 초음파 연구회가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온오프 라인으로 많은 참여와 지난번 똑같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 협찬사 소개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지난번 들어봤는데 받아봤습니다. 오늘 협찬은 고령대학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저한테 있습니다. 도전 이거 있나? 보십시오. 나는 지난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들. 먼저 저는 고령제약 대구경북 이팀장하고 김남규라고 합니다. 우선 영남 임상 초음파학회 이렇게 스폰할 기회를 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항상 말해왔던 6월 1일 날 출시된 큐파 플러스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파 플러스는 하나부가 2011년에 발매돼서 피마살탄 제형 성분을 기반으로 암로니핀과 이뇨제 복합제로 구성되어진 3제 복합제입니다. 기본 용량이 30에 5에 12.5가 약 34.5mm 정도로 떨어뜨린다고 보시고 있기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처음 스타트 하실 때 조금 혈압이 높은 환자들은 바로 처방을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진료하실 때 좀 높은 혈압 환자들이 있다면 많은 처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사에서 내놓은 용조 PM 담당 품목이 에로공이라고 있습니다. 아토르바스타틴의 에제티마이브 복합제인데, 원장님들 아시다시피 에제티마이브 용량을 추가하면 아토르바스타틴을 2배 용량을 올리는 것보다 약 6배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어서 강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총 2강으로 1강은 췌장과 비장의 초음파 기본 스캔법과 피트폴 피하기에 대해서 이균중 내과 이호명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 2강은 어큐트 앤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의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파티마 병원 김대진 과장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엔도내과 정희달 원장님의 증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총 2대의 초음파를 이용하여서 심장 초음파와 오포 초음파 핸즈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호명 원장님께 첫 번째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중내과 이호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췌장, 비장, 기본 스케퍼, 피폴 피하기입니다. 사실 다 많이 하시기도 하시지만 초음파를 하시면 비장에 있는 것들이나 췌장은 잘 바보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사실은 다시 리뷰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하는 텍스트도 리뷰하고 한번 영상도 찍어보고 있겠습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췌장하고 비장을 이렇게 보는데, 췌장은 잘 아시다시피 보기는 어렵다라는 컨셉이 다 누구나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레트로 페네트로 공간이고, 그 다음에 퓨어솔드 윈도우, 보시다시피 칸카레스 앞쪽으로 해서 디오드를 백업 포션에 그쪽 머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스토머이나 엔트론이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리고 티콜론의 바울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보기 좀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디펜던트 하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나토미 가보시면 엘렉트로 대표 공간이고, 크게
바디, 헤드, 테일, 오시네이트 프로세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시네이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의식하지는 않고 보면 잘 붙일 것 같긴 한데 머리 쪽에서 미디알하고 인페리어 쪽으로 위치하고 이렇게 위치하게 되어져야 되고 헤드 같은 경우에는 윤곽적 위치는 보통 RVC 쪽에, RVC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RVC를 찾으면 그 앞에 있는 롱기튜브를 잡았을 때 보는 뷰가 헤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레프트 데코비트 포지션을 취하면 실제로 판가에서 좀 떨어지니까 에어타 위치에 위치한 부위가 뭐 헤드인 경우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같은 경우에서는 스플래닛 베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뒤로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포탈 스플래닛 베인과 슈페르 멜리틱 베인 합쳐지는 그 부위가 되겠습니다. 테일 같은 경우에는 스플래닛 베인 뒤쪽으로 해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파라티 덕트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탈하게 85%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의식을 안 하고 가지고 85%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보인다고 되어 있고요. 일단 바디에서 잘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텍스트 와이즈하게는 헤드부터 바디, 테일로 테이퍼링해서 헤드가 제일 크고 갈수록 작아진다고 하는데 일단 바디에서 제일 잘 보인다고 되어 있고요. 아마 총파 자체가 퍼펜디큘러하게 가장 퍼펜디큘러하게 수직으로 빔 들어갔을 때 가장 영상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피드업 자체는 그래서 약간 오blique하게 위치하다 보니까 초음파 쪽 조금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피드업 같은 경우에는 루미나 다이아메터로 작은 사이즈에 그러니까 싱글 브라이트한 라인으로 이렇게 에코제닉한 튜블라 스트럭처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통 3mm가 맥시멈이라고 얘기하는데 2mm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2mm 이상이 좀 커져 있다고 의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제니시티는 기본적으로 다 다양한데 보통 펫이 얼마나 리플레이스먼트 되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보통은 리버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약간 올라가 있는 정도, 스프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거나 조금 떨어져 있는 정도.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런 펫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코제니시티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싱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헤드에서부터 테일까지 하면 테이퍼링 하면서 3.3cm, 2.5cm, 2cm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니까 갈수록 작아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누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부학적 위치에서 랜드마크들, 마스큘러 랜드마크들이 조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플래닛 베인과 슈페르 멘트리 베인 같은 코타 컨퍼런스 그쪽에 넥 부위가 될 것이고 그쪽에서 메디얼 쪽이 헤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VC 앞에 그 다음에 넥과 룸바 쪽에 트랜스퍼스 프로세스 스파인의 경계 쪽에 그쪽이 바디가 될 것이고 그 뒤쪽으로 테일이 된다고 되겠습니다. 사실은 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혈관들이 참 여러 개 지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다 스플래닛 베인 같고 하긴 하는데 스플래닛 아트리도 있고 슈페르 멜리틱 아트리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보시면 스플래닛 아트리 같은 경우에는 셀렉 트렁크에서 실제로 판크라스를 어퍼 아지 쪽으로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부위가 약간 이쪽으로 보고 있겠구나 그런 좀 추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피덕이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표를 띄워서 실제 피덕인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케일 테크닉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부 8시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판크라스를 볼 때 잘 포인트 어프로치를 하긴 하는데 그 레프트 리버를 갖다가 윈도우를 해서 보통 우리가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딥 인스피레이션을 하면 렁이 팽창되면서 리버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윈도우 잘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를 불룩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판크라틱 헤드를 보실 때는 오시네이트 보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프로브를 갖다가 라이트 서브 포스탈 쪽으로 조금 트레이싱하고 움직이면서 보면 우리가 리버의 라이트 서브 포스탈 뷰 비슷하게 좀 보면 잘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지션이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프트 포스텔 오블리크 포지션과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운다든지 약간 이렇게 기대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걸 이렇게 보실 줄 나눠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의 TV라고 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레프트 포스텔하고 오블리크 포지션 하면 GB가 떨어뜨려주면서 GB 자체에 있는 액체들 은행코익한 이런 스트럭처들이 판타테 헤드를 잘 볼 수 있는 윈도우를 사용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슈파인 포지션이나 이런 상황에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트랜스 스플레인 윈도우를 해서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드시게 한다든지 그래서 스톡을 빵빵히 채워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다 스플레인 윈도우를 해서 볼 때는 스플레인 파일럿을 찾아서 그쪽에 들어가는
스플레닉 아트리라든지 스플레닉 베인을 찾아서 그쪽 테일을 보면 조금 더 발견 확률이 높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시네이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헤드 보는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마찬가지 조금 더 의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임페리얼 쪽으로 내리면 부분은 보인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그 칸카레스를 보실 때 스플레닉 베인을 기준으로 해서 찾고 그 다음에 스플레닉 베인과 슈페르 매제틱 베인 합쳐진 컴플렉스 부위가 이쪽이 4개 되겠구나 그렇게 보시고 약간 프루프를 트랜스버스하게 해서 사실 에올타에서 여러 가지 혈관들이 나오는데 셀리악 트렁크, 그다음 슈페르 매제틱 라트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위치에서 에올타의 있는 위치에서는 말이좀 되겠구나. 예를 들면 레프트 데코이트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게 그 헤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스플레닉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보면 테일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도프를 띄워서 사실 이쪽이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칼라를 띄우면 이쪽 혈관을 가는 부위에 예를 들면 아트리 같은 플로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쪽 경계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슈페리오 메젠트릭 베인이 있는 부위에서는 판크레아스의 그 오시네이트 프로세스라는 바디 같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더 같은 경우에서는 트랜스버스 그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서 헤드보다는 일단은 바디 쪽 초롱합인데 perpendicular하게 하면 조금 더 잘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B가 이렇게 빵빵한 경우는 GB를 윈도우로 해서 보면 조금 피터링이 조금 보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지는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보면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볼 때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볼 때 에피가스용 에어리에서 그룹을 위에서 꽉 눌려서 레프트 로그 갖다 윈도우를 해서 이렇게 조금 보고 그러면 스프레닉 베인과 그 슈페리오 메젠트릭 베인이 합쳐진 포탄 컴플렉스를 보고 대충 계략적인 모양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슈페리오 메젠트릭 아트가 있죠. 그래서 보고 그다음 헤드를 보실 때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약간 무릎을 미디어적으로 오르니까 팅팅하면서 보면 조금 보이긴 하는데 뭐 사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의식적으로 조금 더 내려서 보는 것 같고 바디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업도면 어프로치에서 그렇게 보시면서 스플레닉 베인을 기준으로 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다를 띄워서 스플레닉 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플로우 방향이 우리가 프로그 입장에서 봤을 때 베인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스플레닉 아트인지 베인인지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칼라를 들어서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데코비트 포지션을 취해서 좀 GB를 판크레아스를 좀 떨어뜨려서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GB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데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니까 테일 쪽으로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건 이재동 원장님이 그 저희 임상 초음파학회의 그 저널인데 그러니까 환자를 갖다가 이게 테일 쪽 사실 잘 항상 테일이 항상 뭐 고민스러운 영역인데 테일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 보통 우리가 레프트 데코비테스라고 하지만 라이트 라테럴 데코비테 포지션을 취하고 그러면 판크레아스가 약간 테일 쪽이 우리가 중력 방향이 약간 떨어지면 우리가 반대로 레프트 서브코스탈 어프로치를 해서 보면 이렇게 테일 쪽에 있는 매스가 잘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좀 얽매이지 말고 여러 방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의 에코제네시스는 워낙 다양합니다. 텍스트 와이즈하게는 리버랑 비슷하다, 약간 올라가 있다. 뭐 보시면 뭐 어떻게 보면 리버랑 비슷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서 약간 패티 리버처럼 이렇게 에코제네시스 올라가 있는 그렇게 보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파시페이션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노멀판 텍스트 와이즈하게는 노멀 바리크라마 에코제네시스를 보인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보시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확인해야 되는 게 항상 피드를 갖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그 하이퍼에코이카 매스가 판카레 PCL을 좀 의심하는 이전이 되다 보니까 피드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 바울 원리라는 이런 것들이 두꺼워져 있다 보면 두꺼워져 있거나 이렇게 꽉 누르다 보면 이게 에코제닉한 튜브나 스트럭처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실제로 이게 피드가 늘어났구나 그렇게 체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프로를 돌려서 이게 혹시나 낯을 월은 아닌지 보는 것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판크레아스를 조금 세그멘테이션해서 로컬라이제이션해서 조금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일단 바디와 테일, 바디와 헤드 쪽은 조금 어느 정도 잘 보이는 것 같고요. 프로브를 약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크레아스 헤드가 듀오델로 세컨 포션에서부터 스프레닝 하이로도 약간 2시 방향 오블리크하고 위치하니까 프로브를 약간 2시 방향, 1시에서 2시 방향으로 돌려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인다고 되었고요. 판크레아스 바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부 쪽에 어프로치를 해서 그냥 수직으로 왜 찍어 누르시 보면 피드라는 이런 걸 조금 더 잘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시네이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프로를 내려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인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롱기튜디널 섹션은 뭐 필수 영상이나 이런 데 나오진 않는데 이걸 보시면 온시네이트 프로세스라든지 다른 혈관의 그런 위치라는 걸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는 슈페런 메젠트릭 베인, IVC 위치에 내 위치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판크라스를 기본적으로 리버를 윈도우를 해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슈페런 메젠트릭 아트리라든지 베인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쌍권 측량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좀 프로브를 돌려가지고 그 슈페르 메젠트릭 베인이나 이런 걸 보시면 뭐 앞쪽에 헤드고 그 뒤쪽에 오시네이트 프로세스가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스플린을 윈도우로 해서 좀 혈관을 보면 그 주위에 테이프 좀 잘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 잘 보이는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플린 같은 경우에서는 스플린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우리 몸에 있는 가장 큰 리포이드 티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리버랑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젊은 여자 같은 경우에서 리버가 랩트로 길게 누르져 있는 경우에서 실제로 이게 리버인지 스플린이 헷갈리는 경우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모제니어스하고 아까 보면 하이퍼, 아이소, 하이퍼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아이소 하이퍼에 보이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는 랩트 하이퍼 콘드림을 얘기하고 아니면 랩트 쿼드한테 이렇게 위치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인트라페니토리얼 오르간이고 여러 가지 리가멘트에 의해서 이렇게 고정돼 있고 그렇게 위치가 잡혀 있습니다. 이건 콤마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립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초음파를 했을 때 이게 스플린이 생각보다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 생각보다는 어퍼 쪽에 있고 생각보다는 등 뒤쪽에 있다. 그렇게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프로를 조금 더 뒤쪽으로 조금 이쪽으로 올려서 보면 조금 보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마스큘라 스트럭처는 간단합니다. 스플린 베인하고 아트리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보시는 거는 마찬가지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커브도 그 프로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장축 단축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도 장축 단축을 그렇게 의식해서 진행은 안 했습니다. 이건 잘 안 나오는 경우긴 하는데 위쪽이 항상 블라인드 스팟이긴 한데 길이 정도 한번 재보고 열심히 그래도 조금 사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책에는 트랜스버스 잡았으면 롱기튜디널도 잡아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렇게 잘 보이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잡을 때는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트랜스버스 롱기튜디널 다 잡아라 그렇게 해서 사이즈도 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보기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스플린 자체가 기본적으로 커지면 에코제네시스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쉐이프로 얘기를 하고 애기들이 더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보다 림포이드 오르간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리버 자체가 실제로 익스트라 스프레딩 돼서 랩트 헬리케어 쪽으로 가면 실제로 이게 리버인지 이게 나중에 헷갈리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 스플린은 히스토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수술을 했다 아니면 트라우마 히스토리가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같은 호모지네스하게 보이는 에코제네시스 보이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으면 보통 액세서리 스플린한테 처음 정도 한번 확인했으면 CT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시딩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져 있다고 하는 기준은 보통 일단 AP 다이메터에서 12cm이라고 하고 장축 단축 해가지고 좀 곱하기 하긴 하는데 단일 그거를 보통 우리가 AP 다이메터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체장을 관찰할 시에는 사실 체장 처음에 볼 때는 저도 원장님들한테 배울 때 이해가 잘 안 되고 체장이 좋은만 보는 거 맞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좀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혈관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슈페르 멜렌트리아, 슈페르 멜렌트릭 베인, 스플린 베인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피덕트가 늘어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면 도크를 띄워서 실제로 스플레닉 아트리라는 이런 것들 아니면 가스 5월이 두꺼워져 있다는 이런 걸 좀 확인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레프트 핸드 립을 갖다 윈도우를 해서 촬영 영상 획득하고 호흡 조절이나 체이빙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재용 원장님 그 논문 보기 전에 오른쪽 이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렇게 눕히면 실제로 책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 눕히면 이게 S가 또 플러스로 올라가니까 조금 더 저쪽 잘 보인다.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장 스케치도 마찬가지로 호흡 조절하고 그 다음에 포세로 어프로치를 하는데 생각보다는 이게 생각보다 뒤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지수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호명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스프린을 볼 때 손을 프로브를 바꿔가지고 저 사진을 찍는데 그게 스프린이 화면에 반대쪽으로 위치하도록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저도 그럼 우리 지금 김우 원장님한테 배울 때 저는 저 사진하고 좀 반대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냥 저 식으로 찍고 와서 참 뭐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총괄 해보는데 심장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로 찍긴 하는데 예를 들어 인덱스 마커가 우리가 목표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로 심장은 좀 오른쪽으로 들립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스플린을 볼 때도 페이지 얼레이 그러니까 심장을 보는 섹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고 왜냐니까 립 쪽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기 보는데 근데 좌우 바뀌고 하는 거는 크게 일상적으로 그게 중요한 팩트가 있는 건 아니지 않겠나. 저는 원장님한테 배울 때는 저도 또 꼼짝 그러니까 인덱스 마크가 아래쪽으로 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위쪽으로 해서 좀 보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딱히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플린이 원장님 히든이 왼쪽으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쪽으로 스프린이 나오도록 할 때 우리가 늘 프로브 잡는 걸 반대로 해가지고 스캔 안 합니까? 스플린이 왼쪽이 나오는 거는 히든하고 비교할 때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반대로 찍으면은 리본지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왼쪽에 나오게 하면 스플린이 확실하게 촬영하는 거 그것도 맞고 또 하나는 우리가 눈을 보는 각도가 이 스프린이 이쪽에 나오면 이 프로브 잡고 늘 고개를 이쪽으로 보니까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스프린을 이쪽에 보이는 거하고 이쪽에 놓는 거하고. 이재수 쌤 생각 어떻습니까? 그게 없지 싶은데요. 그런데 영상학과 선생님들은 전부 다 스프링이 이 왼쪽에 나오도록 잡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오른쪽에 나오도록 잡는 것도 제가 봤는데 저도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잡거든요. 그래서 왼쪽 잡는 거 오른쪽 그 관계고 제가 볼 때는 포지션이 어떤 사람은 좀 라이트 탭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은 슈퍼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 싶은데 왜 다른 게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왼쪽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히든이도 볼 때 왼쪽 히든을 잡을 때 스피리얼이 아드레날린 글랜드 아래쪽에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쪽에 잡아야지 스프린이 여기에 있고 히든이가 이게 있고 네. 아드레날린 글랜드가 이쪽에 하방에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네. 그 가능성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대로 잡아보면은 네. 뷰가 다 안 나오는 것 같은 네. 거죠. 거꾸로 하면은 이게 스프린이 오른쪽에 가면 뷰가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제가 실제로 김대진 쌤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